네. 일곱 번째 항목으로 제가 뽑은 것은 베이스 철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베이스의 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이 통계학과 관련된 철학으로서는 가장 깊고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 우리가 관측하는 것, 즉 데이터가 되죠. 거기에는 많은 잡음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즉 원인과 결과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관측 사실에 대한 해석에는 복수의 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각 틀에 대한 믿음에는 사전적인 믿음에는 개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 가설, 틀에 대한 업데이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차이가 좁혀지는 그런 선순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베이스 공식, 베이스 철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좋은 선순환만 있는 건 아니죠. 예컨대 유튜브가 그런데요.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 또는 선호를 더욱 강화하는 그러한 유튜브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를 이야기하자면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점점 보수적인 시각의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죠. 그래서 점점 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데이터를 항상 접하고 수용해서 자기의 믿음에 반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업데이팅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회귀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선형회귀 모형 이런 데서 꼭 다루게 되어 있죠. 이 회귀 현상을 유전에 적용해 보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모 집단의 평균보다 우수한 부모의 자녀들은 우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만큼은 우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모 집단의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수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자신의 기대에 차지 않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따라서 자녀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현상이 있죠. 그것은 자신들이 설정한 우수성의 잣대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성장기 자녀들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서 키워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부모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자신이 정한 잣대에 맞춰가지고 거기까지 끌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거에 의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거의 무한 차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서 추구하는 것이 맞다. 자녀가 꼭 부모하고 똑같은 차원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과잉학습인데요. 이제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데이터의 세세한 부분까지 맞춘 모형은 정교해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맞추면 거기에
밖에 아주 정교해 보이지만 일반성, 즉 재현성이 떨어집니다. 일정한 선을 넘어가는 학습은 헛수고일 뿐이 쉽습니다. 우리가 그걸 도로라고 하죠. 네, 헛된 노력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과잉 학습으로 스스로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사교육이 그런 예인데요. 사교육을 하게 되면 일단 좋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낮춰서 크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학습을 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오버 트레이닝, 과잉 학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 학습에서는 꼭 일정 부분만을 학습을 위해서 쓰고요. 나머지 일정 부분을 테스트를 위해서 쓰죠. 그래서 그 조화를 꾀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 학습에서는 그런 기계 학습이 갖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망각하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 그리고 자유 대 규제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자유는 좋은 것으로 규제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계학습 모형을 살펴보면 물론 모형은 유연해서 데이터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면 그것이 해가 되죠. 따라서 현대적인 기계학습에서는 항상 규제를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튜닝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최적인가 하는 것을 항상 튜닝을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기계학습에서 배워야 될 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유가 능사는 아니다. 지나친 자유는 오히려 폐해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너무 없으면 경직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특히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많은 데이터 앞으로의 인간 사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적응해내지 못하죠. 다음은 다양성과 독립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나무 모형으로 이루어진 숲이죠.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요. 다양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우수한 모형 하나보다는 덜 우수한 여러 모형들의 총합이 더 우수한 효과를 냅니다. 그걸 우리가 모형 앙상블이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그것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전제 조건은 그러한 개별 모형들이 덜 우수하더라도 다양해야 되고 또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굉장히 많은 구성원으로 되어 있죠. 이때 이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개인들이 복제되다시피 비슷한 능력, 같은 생각, 같은 배경 이런 사람들도 모여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한 사람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다양성이죠. 옆에 친구가 굉장히 어떤 걸 잘하면 오히려 내가 할 입장은 그 친구가 와 다른 어떠한 능력을 배양하고 키워나가고 또 독립적인 의견을 항상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전체적인 파워나 판단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경쟁력만이 최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신경망인데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기계학습에 있어서의 아주 제일 위에 있죠. 그거의 내부를 살펴보면 은닉층이 있고요. 은닉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되는 이러한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 사이에 끼어 있는 은닉층과 은닉 노드들, 즉 히든 노드, 히든 레이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표피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것을 볼 때 표피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숨겨진 것을 보는 것,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에 있다.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사람 인자의 형상을 닮아서 그린 제 그림입니다. 쉽게 우리가 두 발로 이 지탕에서 걷죠. 네. 그래야지 이제 동력, 움직임이 생기는 것인데 이때 한 발에만 의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공감하시나요? 네, 제가 한 10년에 걸친 공부와 40년 가까이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틈틈이 내면적으로 생각한 그런 삶의 공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사건을 보기 전에 갖는 우리가 판단이나 생각이 있죠. 이때까지 삶의 살아온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고 그것은 우리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을 접할 때는 그 팩트를 맑은 눈으로 봐서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생각을 업데이트해 나가면 사전적으로는 두 사람의 생각이 상당히 간극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렴해 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많이 누적되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런 기회가 거듭이 될수록 두 사람의 의견은 사실상 같아집니다.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단 지성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집단 지성이 말하는 것은 한 명의 아주 유능한 지도자보다 덜 우수한 일반 지도자 혹은 일반인 구성원들의 집합이 더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더 옳은 판단을 한다라는 것인데 전제 조건은 다양성과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사회에서는 점점 더 그것이 중요한 이 개개인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인 것이 더 좋다. 또 한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